안녕하세요. 입질톡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낚시대를 만드는 최강일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우럭낚시 전동리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장비를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그 우럭낚시를 위해서 채비, 그냥 기본적인 채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채비를 제가 여기 좀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좀 더 클로즈업을 해서 그 채비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낚싯줄이 이렇게 릴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매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매듭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고리 매듭, 가장 흔한 고리 매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줄에서 고리가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일단 채비를 좀 빼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저는 그냥 굉장히 간단한 그런 기성채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인천 쪽에서 배를 탈 때는 뭐 이렇게 2단, 3단 채비를 쓰지 않고 이렇게 채비를 사용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채비에는 위아래가 존재를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냐, 단순하게 뭐 헷갈린다 그러시면 뭘 보면 되냐면은 뭐가 위고 뭐가, 왜냐면 양쪽 다 핀도레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맨도레다. 맨도레라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핀도레 없이 그냥 이렇게 민자 도레가 한쪽에 달려 있다. 그럼 이쪽이 위에요. 왜냐하면 뽕도를 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봐도 맨도레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리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맨도레다. 그러면 그쪽이 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핀도레가 있는 쪽은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라는 얘기는 봉돌이 장착이 되는 부분, 위쪽은 이제 원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양쪽에 핀도레가 있는데 그럼 뭐가 위냐라고 봤을 때는 굵은 쪽이 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밑걸림이 생겼을 때 뜯어야 되잖아요. 뜯어야 된다는 얘기를 터쳐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채비를 다 날리느냐, 뽕돌만 터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는 바로 이 핀도레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핀도레가 좀 더 굵은 게 이제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작은 게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핀도레를 하나 달아볼 텐데요. 핀도레 다는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고리 매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핀도레 구멍에다가 넣어주고요. 매듭을 넣어주고 이 매듭을 벌려서 여기다가 반대로 핀도레 자체를 넣은 다음에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매듭이 되는데, 이랬을 때 여기서 일단은 굉장히 그 강도가 더 먹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단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그건 선택의 자유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채비 위쪽이 핀도레가 안 달려있는 채비가 꽤 많아요. 맨도레만 달려있는 채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꽂을 때 이게 없으면은 거의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낄 때 이 고리에다가 이걸 다시 끼려면 아까처럼 넣어서 다시 빼줘야 되네.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핀도레를 먼저 껴줍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먼저 채비를 연결을 해주겠죠. 채비의 위아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위쪽을 끼워줬습니다. 그럼 반대쪽에는, 아래쪽에는 뭘 껴줘야 되겠어요? 뽕돌을 껴줘야 되겠죠. 뽕돌을, 여기 준비되어 있는 뽕돌을, 얘도 마찬가지로 클립을 열어서 뽕돌을 끼워줍니다. 뭐 원투 낚시든 뭐 다른 기본적으로 웬만한 낚시를 해보신 분, 핀도레를 만져보신 분들께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해서 채비가 그 기본적으로 준비가 된 거고요. 뭐 항상 뭐 유의해야겠지만 바늘이 크고 날카롭기 때문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는 미끼를 껴줘야겠죠. 선상 낚시 같은 경우는 미끼가 뭐 여러 개를 낄 수가 있습니다. 우럭 낚시를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거는 갯지렁이가 있겠고, 두 번째는 미꾸라지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오징어도 쓸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루어, 웜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미꾸라지 가정하고 볼게요. 사실 채비에는 정답이 없고 미끼를 끼우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긴 한데, 막상 내가 정말 초보다 미꾸라지 막상 잡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잡아서 어떻게든 껴야 되는데 어떻게 낄까를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살아있는 미꾸라지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미꾸라지랑 비슷한 걸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생긴 것도 미꾸라지예요. 자, 보시면은 이 미꾸라지는 보시다시피 그 꼬리가 존재하고 이쪽이 존재를 하고 또 배가 존재를 하고 등이 존재하잖아요. 웜처럼 다 평평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단 잡는 게 첫 번째고, 잡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미끼를 껴줘야 되는데요. 관건은 그거예요. 미꾸라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배에다 낍니다, 뭐 내지는 꼬리에 낍니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입 쪽에
너무 뒤로 가면은 이제 그 머리 쪽을 찌르고 척수를 찌르고 뭐 하다 보면 얘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입쪽으로 해서 살짝 꿰어주는 편입니다. 물론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그래도 최대한 오랫동안 미꾸라지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금 방법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고요. 물론 이제 다른 미꾸라지 끼우는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징어로 볼게요. 오징어도 이런 식으로 좀 생김새를 조금 약간 오징어로 좀 바꿔볼게요. 자, 오징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징어도 이제 평평하게 써는 게 있는데 요새는 이제 워낙에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오징어도 한쪽은 굵고 한쪽은 가늘게 쓴단 말이에요. 이거 오징어예요. 미꾸라지 아닙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꿰어주면 돼요. 꿰어주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오징어 중에서도 이제 좀 얇거나 내지는 이제 조금 좀 깊은 수심에서 조금 이제 대물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징어를 한번 꿰주고 돌려서 다시 한번 꿰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번 꿰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끼 채비 손실을 막고 그렇게 하고자 함인데, 뭐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지렁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찢어져요. 근데 오징어 정도는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먼저 오징어에다가 바늘로 살짝 꿰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깨기 위해서 얘를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낄 수 있는 면이 나오죠.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나오고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꿰어주면은 뭔가 두 번 꿰은 것 같은 그러한 채비를 될 수 있다. 오징어를 이렇게 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렁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갯지렁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자, 제가 또 살아있는 갯지렁이는 아니고 이제 좀 비슷한 걸 가져왔어요. 갯지렁이는 이제 이것도 사실 끼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뭐 이렇게 그냥 꿰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갯지렁이가 막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 이걸 딱 잡았어요. 잡으면은 거의 10마리 중에 한 9마리는 뭘 하냐? 입을 벌려요. 막 물기 위해서 입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을 벌리게 기다렸다가 입을 벌렸다. 입에다 그냥 바늘을 넣어버려요. 좀 잔인하죠. 이제 바늘을 넣어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갯지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몸통 안이 비어 있어요. 많이 이게. 그래서 뭐 지렁이 꽂이도 많이 쓰고 하는 건데, 한번 넣었을 때 이게 생각보다 지금 웜처럼 이게 뻑뻑하지 않고 생각보다 부드럽게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에다가 먼저 넣어주고 이렇게 쑥 밀어준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빼주는 거죠.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뭐랄까, 이 지렁이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꼬부라지는 게 아니고 이 바늘의 그 코는 살리면서 지렁이가 좀 일직선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렁이는 보통 저는 이렇게 입을 먼저 벌리게 만들어서 입에다 순간적으로 바늘코를 낀 다음에 쭉 돌려준 다음에 살짝 빼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렁이 크기 한 마리 통으로 써야 되냐 내지는 반으로 써야 되냐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물론 길면은 길수록 입질이 좀 더 활발하게 들어오기는 해요. 하지만 침질 타이밍을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미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애들이 끝에서 살짝 입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작은 물고기일수록. 그때 내가 채버리면은 그냥 미끼만 사라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조금 입질이 너무 없어서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 했을 때는 길게, 내지는 지렁이를 2마리, 3마리 끼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질 잡어들은 조금 빼고 진짜 나는 좀 제대로 후킹을 해보고 싶다 하면 이거를 조금 잘라서 순간적인 입질에 챔질을 바로 하면 되게끔 좀 빠른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럭 낚시를 위해서 장비를 세팅을 해봤고, 그리고 채비를 끼워봤고 또 채비에 미끼까지 끼웠어요. 그래서 뽕돌까지 끼웠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물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낚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또 정답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나름대로 그 경험을 하고 또 공부를 한 지식을 여러분과 조금 더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